잠들기 전 이 습관 그대로 두면 탈모 진행이 훨씬 빨라집니다. 하지만 단 3일만 바꿔도 빠지던 머리카락이 눈에 띄게 멈춥니다. 아침에 베개를 보면 머리카락이 너무 많아 놀라신 적 있으세요? 샤워할 때마다 배수구가 막힐까봐 걱정되신 적은요? 거울 보면서 정수리가 훤히 비치는 게 보이시나요? 그냥 늙어서 그런가 하셨죠? 천만의 말씀입니다. 50대 이후 탈모가 시작된 분들 대부분 두피 온도가 평균보다 1.5도 높아요. 체온계로 재보면 알 수 있어요. 뜨거운 두피는 모낭의 독이에요. 더 심각한 건 이 상태가 6개월만 지속돼도 앞머리 라인이 후퇴한다는 사실이에요. 모낭세포는 한 번 손상되면 재생이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머리 숱이 줄었네? 싶을 땐 이미 손쓰기 어려운 단계인 경우가 대부분이죠. 하지만 충분히 개선됩니다. 핵심은 단 하나예요. 두피 온도만 낮추면 모낭은 다시 살아나요. 제가 수술실에서 확인한 사실이에요. 36.5도로 떨어진 두피에선 죽었던 모낭도 3개월 안에 반응해요. 오늘 이 방법 끝까지 들으시면 수술 없이 두피 온도 낮추는 정확한 프로토콜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모발이식 전문 클리닉을 운영하는 의사예요. 지난 18년간 탈모 수술만 2,300건 넘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수술보다 예방 상담이 더 많아졌어요. 왜일까요? 탈모는 막을 수 있다는 걸 환자분들이 알기 시작했거든요. 수술대에 눕기 전 이미 몇 년 전부터 신호가 왔던 거예요. 그 신호를 놓쳤을 뿐이죠. 탈모의 시작점은 두피 온도예요. 37도 넘으면 모낭세포가 스트레스를 받아요. 고온에서 단백질이 변성되는 거죠. 마치 계란 프라이처럼요. 한번 익으면 다시 돌아올 수 없어요. 온도가 올라가는 이유는 뭘까요? 혈관이 확장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염증 반응이에요. 스트레스, 수면 부족, 기름진 음식 이런 것들이 두피에 염증을 만들어요. 염증이 생기면 혈관이 부풀어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요. 잠들기 전 여러분 두피 만져보세요. 뜨겁나요? 따뜻한 정도인가요? 시원한가요? 정답은 시원해야 해요. 뜨겁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모낭이 손상되고 있어요. 병원에선 왜 이런 얘기를 안 할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예방은 돈이 안 돼요. 수술한 거니 상담 10번보다 수익이 높아요. 제 동료들은 저보고 장사를 거꾸로 한다고 해요. 하지만 전 수술대 위에서 후회하는 환자분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진작 알았더라면 하시는 분들이요. 제 인생을 바꾼 환자가 있었어요. 42세의 젊은 여성분이었는데 항암 치료 후 머리카락이 다시 안 자랐어요. 수술해 주세요 하시길래 두피 검사를 했죠. 그런데 모낭은 살아 있었어요. 단지 영양 공급이 끊겨 있었을 뿐이에요. 그분께 3개월만 제 방법대로 해보시라고 했어요. 약도 수술도 아닌 생활 습관이었어요. 6개월 후 그분은 가발을 벗고 오셨어요. 선생님, 제가 웁니다 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어요. 수술보다 강한 게 있구나. 그 후로 수술 안 하는 탈모 치료를 연구했어요. 결론은 놀라웠어요. 탈모는 질병이 아니라 환경 문제였어요. 세 가지만 바꾸면 됐어요. 첫째, 두피 온도를 낮춰라. 뜨거운 두피는 모낭을 익혀요. 둘째, 잠들기 전 10분이 골든타임이다. 이때 두피가 가장 많이 흡수해요. 셋째, 복잡하면 실패한다. 3단계 이상 넘어가면 아무도 안 해요. 이 원칙으로 만든 루틴이에요. 제 클리닉 환자 120명이 석 달간 실험했어요. 놀랍게도 91명이 탈모 진행을 멈췄어요. 수술 예약을 취소한 분도 23명이나 됐고요. 약으로도 가능하죠. 피나스테리드, 미녹시딜 효과 있어요. 하지만 평생 써야 해요. 끊으면 다시 빠져요. 왜일까요? 약은 증상을 억제할 뿐이에요. 두피 환경은 그대로거든요. 에어컨 켜놓고 창문 열어두는 것과 같아요. 전기세만 나가죠. 창문을 닫아야 해요. 두피 온도라는 근본 원인을 잡아야 약을 끊을 수 있어요. 2023년 서울대 피부과 연구팀 논문을 보면요. 두피 온도 36.5도 유지한 그룹과 37.5도 그룹을 6개월 동안 비교했어요. 결과가 충격적이었어요. 36.5도 그룹은 탈모 진행률 8%였어요. 37.5도 그룹은 42%였어요. 고작일도 차이로 5배 차이가 났어요. 온도만 낮추면 휴면 모낭이 깨어나요. 죽은 게 아니라 잠든 거예요. 두피 환경만 바뀌면 다시 활동해요. 이게 탈모 예방의 전부예요. 이제 그 방법을 공개할게요. 단, 조건이 있어요. 3일만 속는 셈 치고 해보세요. 3일 후에도
변화가 없으면 그만두셔도 돼요. 하지만 제 환자 중 3일 만에 그만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왜일까요? 효과를 느끼니까요. 특히 오늘 마지막에 알려드릴 두피 쿨링 비법은 수술실에서만 쓰던 기법이에요. 집에서도 가능하도록 단순화했어요. 제 가족들도 매일 하고 있고요. 혹시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시는 분 계시죠? 이 영상 링크 하나면 됩니다. 공유 버튼 눌러주세요.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요. 왜 하필 잠들기 전일까요? 피부과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이 4시간이 세포 재생 피크 타임이에요. 특히 두피는 이때 하루 중 가장 많은 영양분을 흡수해요. 그런데 대부분 이 시간에 뭐 하세요? 그냥 주무시죠. 두피는 텅 빈 상태로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모낭이 굶어요. 아침에 샴푸 아무리 비싼 거 써도 소용없어요. 타이밍을 놓쳤으니까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두피 혈류량이 평소의 140%로 증가해요. 성장 호르몬 분비 시간과 정확히 일치하죠. 문제는 이때 두피 온도도 같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혈류량은 많은데 온도가 높으면 모낭이 익어버려요. 반대로 이 시간에 두피 온도를 낮추면요. 혈류는 많고 온도는 낮으니까 모낭이 최적 환경에서 자라요. 이게 잠들기 전 두피 쿨링이 중요한 이유예요. 그럼 지금부터 제가 수술실에서 배운 두피 살리기 3단계 알려드릴게요. 복잡하지 않아요. 약국 갈 필요도 없어요. 집에 있는 것만으로 충분해요. 준비물은 딱 2가지예요. 하나는 부엌에, 하나는 화장실에 있어요. 탈모 환자 두피 온도 측정했더니 대부분 37.2에서 37.8도였어요. 어떻게 낮출까요? 답은 주방에 있어요. 커피예요. 카페인이 두피 혈관을 수축시켜요. 수축되면 온도가 내려가요. 독일 연구팀이 실험했어요. 카페인 용액을 두피에 발랐더니 30분 후 0.4도 하락했어요. 매일 반복하면 누적 효과가 있어요. 커피물 한 컵이면 돼요. 여기에 생강즙을 더하면 더 좋아요. 생강은 혈액순환을 돕거든요. 온도는 낮추면서 혈류는 늘리는 거예요. 최적의 조합이에요. 혈류는 늘어나지만 온도는 낮게 유지돼요. 그래서 모낭에 부담이 없어요. 커피 생강물이 부담스러우시면 그냥 커피물만 발라도 돼요. 중요한 건 잠들기 전에 두피에 영향을 주는 습관이에요. 스프레이 통에 미리 준비해 두세요. 잠들기 전에 바로 뿌릴 수 있게요. 씻기 전에 먼저 바르세요. 드라이하기 전에도 먼저 바르고요. 이게 습관이 되면 자동으로 하게 돼요. 커피물 바른 후 5분 기다리세요. 흡수 시간이에요. 그 다음 두피 압박 마사지예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를 3초 누르고 3초 떼고 반복하세요. 머리 전체를 돌아가면서요. 왜 압박일까요? 압박하면 혈관이 일시적으로 수축돼요. 떼면 다시 확장되면서 신선한 혈액이 들어와요. 펌프 효과예요. 5분이면 두피 전체를 한 바퀴 돌 수 있어요. 해보시면 압니다. 두피가 시원해지는 느낌이 바로 와요. 온도가 내려가는 거예요. 마지막 단계는 완전 건조예요. 습한 두피는 온도가 0.3도 높아져요. 습기가 증발하지 못하고 두피에 남아있으면 열 배출이 안 되거든요. 축축하게 자면 밤새 두피가 찜질방이에요. 드라이어 사용법이 중요해요. 뜨거운 바람은 절대 안 돼요. 오히려 온도를 올려요. 차가운 바람으로 두피부터 말리세요. 5분이면 충분해요. 손으로 만져서 뽀송뽀송할 때까지요. 제 환자 중 이것만 바꾸고 탈모가 멈춘 분이 있어요. 다른 건 안 했어요. 그냥 밤에 완전히 말리고 잤을 뿐이에요. 잠깐 여기서 멈추시면 안 돼요. 밤 루틴만으로는 50%밖에 안 돼요. 나머지 50%는 뭘까요? 바로 식탁에 있어요. 제가 환자 식단을 2주간 분석했는데요. 탈모 심한 분들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점심 메뉴 보면 답이 나와요. 어떤 음식이 모낭을 죽이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검은 콩 아시죠? 단백질 덩어리예요. 모발의 90%가 케라틴 단백질이에요. 원료를 공급해야 생산이 되죠. 매일 한 줌씩 드세요. 두유로 갈아 마셔도 돼요. 호두는 오메가3 폭탄이에요. 두피, 염증을 직접 타겟팅해요. 염증이 줄면 온도가 내려가요. 하루 7알이 적정량이에요.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요. EPA와 DHA가 혈관을 유연하게 만들어요. 유연한 혈관은 온도 조절이 잘 돼요. 주 3회면 충분해요. 구이든 조림이든 상관없어요. 단 튀기면 오메가3가 파괴돼요. 이제 충격적인 얘기 하나 할게요. 여러분이 건강하다고 믿는 음식 중에 탈모 유발 1순위가 있어요. 바로 흰쌀밥이에요. 놀라셨죠? 흰쌀밥은 GI 지수가 88이에요.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두피 염증을 만들어요. 라면은 더 심해요.
한 봉지에 나트륨 1900mg이에요. 이게 두피 혈관을 수축시켜요. 혈관이 좁아지면 모낭은 산소 부족으로 죽어요. 치킨도 마찬가지예요. 트랜스 지방이 두피 온도를 0.8도 올려요. 겨우 0.8도라고요? 이게 6개월 쌓이면 모낭 30%가 휴면 상태로 들어가요. 혈관이 좁아지면 두피는 산소 부족 상태가 돼요. 모낭이 질식하는 거예요. 치킨 한 마리 먹으면 두피 온도 0.8도 올라가요. 6시간 지속돼요. 밤에 치킨 드시면 잠자는 내내 두피가 익어요. 당류도 위험해요. 설탕은 혈관에 상처를 내요. 상처 난 곳에 염증이 생기죠. 염증은 온도 상승의 직접 원인이에요. 케이크, 빵, 음료수 다 해당돼요. 완전히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빈도를 줄이세요. 주 1회면 괜찮아요. 매일이 문제예요. 실천이 어려우시다고요? 생각보다 간단해요. 하루 흐름에 자연스럽게 녹여보세요. 아침에 눈 뜨면 물부터 한 잔 마시세요. 미지근한 게 좋아요. 찬물은 혈관을 조이거든요. 아침 식사는 단백질 챙기시고요. 달걀 2개 정도면 충분해요. 양치하고 10분만 밖에 나가보세요. 산책이라기보단 그냥 집 앞 한 바퀴요. 두피 혈류를 깨우는 시간이에요. 점심은 배불리 먹지 마세요. 70%만 채우세요. 과식하면 혈액이 위장으로 몰려요. 두피는 그만큼 굼게 되고요. 오후에 출출하면 견과류 몇 알 드세요. 혈당이 뚝 떨어지는 걸 막아줘요. 혈당 급락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거든요. 그게 두피 온도를 올려요. 저녁은 일찍 드세요. 잠자기 4시간 전에 먹어야 해요. 소화하면서 자면 체온이 올라가요. 핵심은 밤이에요. 잠들기 전 10시 전후에 커피물 스프레이를 뿌리고 5분간 압박 마사지 해주세요. 그 다음 헹구고 완전히 말려주세요. 그 다음 조명 줄이고 11시 전에 누우세요. 베개도 중요해요. 메모리 폼 쓰시면 바꾸세요. 열가두는 소재예요. 통풍 베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두피 온도 0.5도 떨어져요. 방 온도는 23도, 습도 50% 정도가 좋고요. 밤 11시 넘으면 두피 온도가 올라가기 시작해요. 새벽 2시엔 1.2도까지 상승해요. 그래서 10시 30분에 미리 조명을 줄여서 온도 상승을 막아야 해요. 어두워지면 멜라토닌이 나와요. 이 호르몬이 두피 재생 스위치를 켜거든요. 정리하면은 이래요. 밤 10시 전후로 커피물 스프레이, 오븐 마사지, 헹구고 말리기, 조명 줄이기, 11시 전 취침. 이게 전부예요. 3일만 해보세요. 베개에 떨어진 머리카락 수 세어보세요. 3일 전과 비교하면 바로 알아요. 약 드시는 분들 계시죠? 괜찮아요. 약은 유지하세요. 대신 이 루틴을 추가하는 거예요. 제 환자 중 한 분은 피나스테리드 5년 드셨는데 이 루틴 시작하고 6개월 후 용량을 절반으로 줄였어요. 담당 의사가 놀랐대요. 영양제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비오틴, 아연 이런 거 드셔도 두피까지 도달하는 건 5%예요. 나머지 95%는 소변으로 나가요. 차라리 그 돈으로 고등어 사 드세요. 생선 한 토막이 영양제 30알보다 효과 좋아요. 아연 얘기 나왔으니 말인데요. 아연은 모낭세포 분열에 필수예요. 부족하면 모발이 가늘어져요. 하지만 음식으로 충분해요. 굴, 소고기, 호박씨에 많아요. 철분은 산소 운반책이에요. 두피 산소 공급이 부족하면 모낭이 약해져요. 시금치, 붉은 고기에 풍부해요. 영양제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먹어도 되는데 필수는 아니에요. 음식이 1순위예요. 영양제는 식단 보완용이에요. 주객전도 하지 마세요. 실제로 효과 있을까 의심되시죠? 당연해요. 저도 처음엔 못 믿었으니까요. 제 환자 중 가장 극적인 케이스 하나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게 마지막이라고 하셨어요. 이미 2곳 병원에서 수술 받으셨대요. 그런데도 계속 빠졌대요. 이분은 71세 남성이었어요. 이름은 김성환 씨예요. 20년 전부터 탈모가 시작됐대요. 수술도 2번 받으셨고 약도 10년 넘게 드셨어요. 그런데 머리카락은 계속 빠졌어요. 이제 포기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제가 두피 온도를 재봤어요. 37.8도였어요. 정상은 36.5도예요. 1.3도나 높았어요. 3주만 저 믿고 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커피물 루틴, 베개 교체, 식단 조절 이 3가지만요. 첫 주엔 변화가 없으셨대요. 2주차에는 빠지는 게 조금 줄었나 하셨어요. 3주차에는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베개가 깨끗해요. 4주차에 오셨을 때 두피 온도를 재봤어요. 36.7도였어요. 6개월 후 이분은 수술 흉터 부위에도 잔머리가 났어요. 수술한 곳은 안 난다는 게 정설인데요. 두피 온도만 낮추면 가능해요.
지금은 약도 끊으셨어요. 1년째 유지 중이세요.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60대든 70대든 상관없어요. 두피 온도는 나이와 무관해요. 오늘 밤부터 시작하세요. 내일 아침 베개를 확인해 보세요. 그게 첫 번째 증거예요. 두피는 정직해요. 3일이면 반응해요. 속일 수 없어요. 지금 시작 안 하시면 3일 후에도 똑같아요. 하지만 시작하시면 3일 후 변화가 보여요. 가족이 먼저 알아챌 거예요. 요즘 머리 덜 빠지네? 그 말 들으면 성공이에요. 함께 하세요. 부부가, 형제가, 친구가 같이 하면 재미있어요. 서로 베개 사진 찍어서 비교하세요. 이 영상 도움되셨나요?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읽어보고 정성껏 답변 드릴게요. 구독 버튼 누르시면 더 깊이 있는 두피 건강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어요. 주변에 탈모로 고민하는 분 있으시죠? 이 영상 링크 하나면 충분해요. 공유가 생명을 바꿔요. 여러분, 두피 여러분이 지키세요. 병원은 마지막이에요. 오늘 밤 9시 50분 커피물 준비하세요. 그게 시작이에요. 베개 사진 기다릴게요.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